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로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는 현대인들. 그럴수록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커져가는데 반면 현대인들의 비타민 섭취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예전에는 과일과 야채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족한 영양을 채우기 위한 각종 비타민 보조제.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 드십니까? 최근엔 비타민이 일반인들의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항암 환자들의 보존적 치료와 암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입안이 하고 햇바닥하고 흐르거든요. 항암하고 방사능 독해가. 그러고 비타민 이걸 하고 나니까 그 현상이 사라졌어요. 비타민 고용량요법이 암 환자에게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제 말기 암 환자에게서 비타민 고용량 주사요법을 하니까 생존 기간이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나더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 몸에 맞는 비타민 제대로 알고 먹는 방법 TV닥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이 비타민에 대해서는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 내가 잘 알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네. 여러분 비타민에 부작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TV닥터 이 시간에는 비타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가정의학과 최종순 교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역시 이 비타민은 많은 분들께서 그래 한두 알 정도는 매일매일 먹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죠. 얘기하시죠. 네. 자,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아침 식후에 네. 이제 네. 비타민 B 복합제를 하나 복용하고 예. 그다음에 비타민 C는 2,000mg을 복용하고 네. 그리고 코엔자임 Q10 하나를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 방금 다 썼어요. 예. 교수님, 저도 이제 내일부터 따라서 드시게. 그럼요. 예. 곽동원 선생님은 그러면 어때요? 혼자만의 그 좋은 그 비타민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에게 비타민은 시청자 여러분이시죠. 왜 넌 이러세요 또? 나의 비타민. 그럼 알고요. 예. 비타민 C를 기본적으로 깔고요, 늘. 네네. 한때 술 좀 많이 마실 때는 비타민 B를 같이 먹었다가 네. 요즘은 비타민 D를 같이 먹고 있어요. 네. 집안에 이렇게 보면 막 굴러다니는 비타민 약병도 많이 있어요. 많죠. 네. 언제 샀는지 왜 먹었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면 비만도 많고 영양 과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굳이 또 비타민까지 챙겨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거든요. 교수님 네. 어때요?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네. 2008년도에 발표한 네. 이 건강 음식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건강 보조식품에 도움 없이 예. 음식만으로 드시려면 하루에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 피라미드처럼. 좋네요. 네.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인 잡곡밥과 예. 현미밥을 드시고 예.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 알록달록한 채소와 과일도 네. 5접시 정도 드시고 우와. 그다음에 견과류와 네. 콩은 한 수저 정도 드시면 되고요. 응푸른 생선 2토막과 닭 살코기만 탁구공 크기로 2-3개 정도, 저지방 우유 200cc 또는 무과당 요구르트 네. 100cc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피라미드니까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는 많이 드시면 좋고 네. 위쪽으로 갈수록 조금 적게 드시면 좋다는 얘기긴 한데 예. 걱정이 되는 건 그죠? 아니 이걸 어떻게 음식으로 다 챙겨 먹자는 겁니까? 네. 그리고 주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죠? 보기에 저걸 네. 요구하시면 저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예. 이제 바쁜 직장인들이 예. 이런 식단으로 챙겨 먹기가 사실상 어렵죠. 불가능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비타민을 섭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네, 살이 쪄서 우리가 뭔가 많이 먹고는 있는데 칼로리만 많아졌지 사실은 필요한 영양소는 오히려 적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에 이렇게 그 영양제가 하나 비타민이 따로 이렇게 딱 그려져 있었던 거군요. 예. 분명히 종합 비타민이라고 했는데 네.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비타민 D를
또 먹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종합 비타민 제제에 보시면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제제들이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양만큼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최소량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네. 골다공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타민 D는 칼슘을 뼈 안으로 넣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네. 비타민 D가 결핍된 상태로 되게 되면 칼슘이라든지 골다공증 제제들을 많이 복용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면역력. 예,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에 감기라든지 독감이 감기. 잘 생기는 이유가 네. 이 겨울철에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 세 번째로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호트 연구에 따르면 네.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네.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 즉 이제 비타민 D 결핍 상태가 되면은 예. 네. 유방암뿐만 아니라 대장암, 전립선암 그리고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30에서 50%나 예. 더 증가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타민이 정말 예. 효자네요, 그죠? 면역력도 올려주고 예. 비타민 D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최근에 뜨고 있는 계셨어요. 예, 예. 비타민이죠. 네. 그렇군요. 예, 예. 근데 비타민 D는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햇빛과 관련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이 선크림도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예. 햇빛도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느 예. 정도 해야 됩니까? 예. 햇빛으로 이제 비타민 D를 보충을 하려면 예. 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이제 오후 3시 사이에 네. 햇빛을 쐬시면 되고요. 예,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지 않고 네. 또한 이제 차광 모자 없이 네. 얼굴과 팔을 충분히 노출시켜서 햇빛에 이제 확실히 쬐셔야 되는데요. 예. 네.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해서 그렇죠. SPF 15 이상을 네. 바르게 되면 예. 실제로 이제 피부에서는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지를 아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뭐 요즘 우리 밖에 나가면서 자외선 예. 차단제 안 바르시는 분들이 없고 예.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도 요즘 밖에 나가서 그렇죠. 올 때 예. 엄마들이 이렇게 발라주시거든요. 예. 피부과 선생님들 TV 나오시면 다 햇빛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지금 우리 네. 국민들은 지금 어느 정도인 거예요 지금? 예. 국가별 비타민 D 결핍 인구 비율이 예. 한국이 88.2%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저런 걸 자료를 1등을 하나요? 네, 1등 안 하는 게 참네. 예, 이 자료를 보시면 심지어는 파도르를 쓰고 있는 그 중동 지역 여성들보다도 네, 네. 우리나라 여성의 이 비타민 D 지수가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받아야 되죠? 얼마나 네.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시면 중동 여성들보다 오히려 예, 더 낫다고 예, 하니까 그죠? 비타민 D를 이제 따로 약으로. 섭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비타민은요, 그 주위에 여성들이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비타민 C를 먹으니까 피부가 정말 광이 나고 하얗게 된 미백 효과까지. 네네. 뭐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비타민 C가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예. 첫 번째가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서 네.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피부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켜서 네. 미백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음. 세 번째는 염증을 억제시켜서 여드름이라든지 피부 염증을 예.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까지요. 바르는 비타민 C도 뭐 있잖아요. 나와 있는 거. 예, 그런 건 그래서 어때요? 시중에 네. 나와 있는 미용 화장품에는 대부분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얘기 나온 김에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네. 요즘 비타민 보면 이 액체로 된 비타민 뭐 음료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수액 제제. 네. 그러니까 물에 같이 녹여져 있는 게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분말 제제가 흡수율이 높고요. 분말제제 예. 새콤새콤. 알약 제제는 흡수율이 한 20%에서 한 30%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분말 제제는 이제 40에서 한 50% 정도가 흡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타민 C의 단점이 물이라든지 네. 햇빛에 노출이 되면 빨리 산화가 되기 때문에 산화가 되면 비타민 C의 효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런 음료수 제제에 비타민 C가 들어있는 것은 네. 효능이 이제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또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네. 가루 제제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게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드시는 그게 아닌 거죠, 교수님?
비타민 C 분말 제제는 네. 순수 비타민 C만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렇죠. 대부분 이제 예. 일부에서는 이제 예. 색소, 이제 예. 노란 예. 색소들이 같이 예. 들어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비타민 C가 산화가 되면 네. 노랗게 변하는데 네. 이런 이 색소가 들어가게 되면 네. 이 산화가 되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네. 아, 비타민 C가 특히 아까 염증 억제에 네. 효능이 있다는 거. 네, 네. 참 괜찮았어요, 그죠? 좋은 약이죠. 예. 그런데 비타민 C가 그 외에도 팔방미인 아니겠습니까? 또 네, 다른 좋은 또 역할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네.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는 네네. 소염 진통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줄 수가 있고요. 오. 수은 배출이라든지 아, 순을 배출. 납 우와. 배출에도 네. 효과가 있는데요. 즉 네. 이제 천연 해독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저희가 그 중금속 굉장히 그 무서워하는 이유가 우리 몸에 예. 한번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축적이 되니까 무서워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는 우리 몸에 있는 수은도 비타민 C. 비타민 C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비타민 C를 예. 고용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예. 이런 중금 우리 몸에 축적돼 있는 이런 중금속들을 결합을 해서 소변으로 빼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이제 인슐린 분비가 네. 체장에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식후에 이제 혈당이 급격히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요. 올라가죠. 예. 네. 이런 비타민 C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줌으로 인해서 혈당 조절에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비타민이 정말 좋은 건 확실하네요. 그죠? 그러네요. 예.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비타민 D하고 네. C 예. 이외에도 음. 여러 비타민들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고용량 비타민 C를 주사로 지속적으로 이제 투여하게 되면 네. 바이러스를 차단해서 간 수치라든지 네. A형, 네. B형, C형 간염의 경우에 이제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타민 주사 뭐 이런 걸 많이 맞는 건가요? 예. 아, 예. 또한 이제 예. 비타민 B와 E의 경우에는 치매 예방에도 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의 경우에는 예. 비타민 B1, 그러니까 사야민 결핍이 잘 생기는데요. 네. 네. 비타민 B1이 결핍이 되면 네. 뇌 위축이 빨리 진행이 되게 됩니다. 뇌 위축. 아. 예, 한마디로 알코올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아하.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는 예, 겁니다. 예, 예. 실제로 제 환자의 사진인데요. 네네. 20대 후반에 갑자기 단기 기억력 장애가 어. 심해서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는데요. 네. 보니까 20대 초반부터 네. 지속적으로 이제 술을 많이 드셨다고 오. 합니다. 그렇겠죠. 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기억력이 예. 급격히 감퇴가 되어서 예. 뇌 MRI 사진을 찍어본 결과 네. 뇌 위축 상태가 예. 60대 후반의 분보다도 뇌 위축이 더 어이구. 심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치매가 오고 나서 비타민 B와 E군을 드시면 효과가 떨어지고요. 아, 네. 예, 미리 40대부터 미리 예. 꾸준히 비타민 B와 E를 복용해야지만이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얘기 들으시면서 지금 놀라실 텐데요. 비타민이 예. 우리가 알고 있던 비타민이 아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는 그러니까요. 훌륭한 성분들이 많았던 거죠. 예. 오늘 TV닥터 이 시간에는 비타민의 모든 것에 대해서 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가정의학회 최종순 교수와 함께 지금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아, 실제로 놀라운 이 효능들이 많네요, 네, 비타민에. 그렇죠. 예. 자, 그럼 여러분 네. 몸소 비타민의 이 놀라운 효능들을 느끼고 또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함께 만나보시죠.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치는 부산의 한 공원. 소풍을 즐기기에 딱 좋은 날씨다. 신선한 과일 도시락을 준비해온 권영분 씨와 이필규 씨. 맛있는 거 많이 가왔네. 종류별로 다 가져왔단만. 이 둘은 평소 비타민 섭취를 신경 쓰는 비타민 마니아다.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우리 몸에는 과일이 진짜 몸에 좋다. 비타민 C도 많고 얼굴도 예뻐지고. 굴철 다 오면 이제 박스 떼기로 사놔놓고 먹어야지 또. 피곤하지도 않고. 이들이 비타민 섭취에 신경 쓰는 이유는 뭘까? 나이가 1살, 2살 가니까 약간 피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비타민에 손이 가던데 먹어보니까 또 좀 좋은 것 같고 자고 나면 피부가 약간 뭐 생각인 거는 몰라도 약간 윤기가 나는 것 같은 느낌. 비타민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아이고 이뻐라. 갑자기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는 권영분 씨. 쳐다보니 뭐 비타민이다. 영양제 먹는 비타민. 거 비타민. 어떤 거? 나는 비타민 이거 가루. 그거 먹나? 응. 언니 얘들 이거 사줘가지고 어. 나는 이거 먹거든. 아 이거 비타민 그거 먹으 맛있나? 먹으니까 새콤하게 참 좋더라. 한번 어디서 봐봐. 남기고? 그 에테미에서 나오는 건데 한번 봐봐. 서로 챙겨온 비타민을 나눠 먹는 두 사람. 이미 과일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맛있네. 따로 비타민을 챙겨 먹는 이유는 맛있네. 뭘까? 근데 우리 가일은 평소에 이제 차나 어디를 이동할 때 못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못 먹을 적에 이제 이 가루로 해가지고 또 먹고. 근데 이거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 가일 대신에. 예, 어디 멀리 여행 가고 이럴 때도 있고, 차 이동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 이제 먹는 거예요. 비타민 항상 안 빠지고 이렇게 챙겨 드시네요. 아, 예, 매일매일 챙겨 먹어야죠. 건강을 위해서 항상 몸에 이제 보충을 해줘야죠. 좋아. 평소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얻고 있다는 두 사람.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주고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최근엔 이런 비타민의 중요성을 알고 비타민 전도사로 나선 사람들도 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최종순 교수.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비타민을 챙겨 먹는다. 그는 매일같이 같은 양의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 특히 그가 챙겨 먹는 건 마그네슘과 비타민 C. 제가 이제 바쁘게 이제 환자 보랴 뭐 그다음에 또 뭐 강의도 하랴 하고 바쁘기 때문에 이 피로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코엔자임 Q10이라고 이제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마그네슘이라고 근육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주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비타민 C, 이제 분말 가루를 복용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과일과 야채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과일과 야채만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후 주사실로 향하는 최종순 교수. 이쪽으로. 앉았으면 예, 앉았습니다. 예.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지기라도 한 걸까? 이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간호사가 정맥 주사를 놓기 시작한다. 그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런 고용량의 비타민 주사를 맞는다고 한다. 팩이 그 검은 비닐 쌓여져 있던데 네. 쌓여져 있는 겁니까? 예. 비타민 주사의 제일 주 성분이 이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의 이제 단점은 이제 불빛이라든지 이제 햇빛을 보게 되면 빨리 이제 산화가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산화가 되면 비타민 C의 작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씌워 놓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차광을 하는 것입니다. 주사요법으로 해서 주사가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바로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주사 맞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증상 회복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일반 하루 권장량보다 100배에서 200배 이상 많은 고용량 비타민 주사. 매번 시간에 쫓겨 만성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올해 67살의 김판규 씨. 몇 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은 후 최근 폐로 전이됐다. 힘든 항암 치료 과정 중 그를 가장 괴롭혔던 건 바로 구강염. 그러나 비타민 주사요법으로 부작용이 많이 완화됐다고 한다. 여기 먹으면 막 아프고 이러거든요. 따갑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 오늘 막 이게 아연이 먹거든. 아연하고 또 간단하게 네, 부족해서. 내가 앞주일에 3일 항암하고 예. 지금 항암 끝난 지가 3일 됐어. 예. 아연 주사는 저번 주에 맞으셨거든요. 예. 그 이제 항암을 하면서 또 소모가 돼버는 거. 계속되는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입안이 헐어 음식조차 삼키지 못할 정도로 구강염이 심했다는 김판규 씨. 아니 여기 저거 뗐다 해도 앞으로 제가 항암을
그 한 달에 2번씩 그뿐만 아니라 손발 저림, 만성 피로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비타민 요법으로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고 이제 폐로 전이된 상태이셨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부작용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이제 외래로 찾아오셨습니다. 입안이 많이 헐었고 구강염도 심하였고 이제 심한 피로감 그리고 손발 저림 이런 항암의 부작용들이 아주 심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요법을 하고 이제 구강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손발 저림들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비타민 요법을 같이 병행하고 계십니다. 진료 후 주사실로 향하는 김판규 씨. 잘 있나? 잘 맞네. 3일 전 항암 치료를 마치고 오늘은 아연과 함께 고용량 비타민 주사를 맞으러 온 그. 먹으면 한자라고. 얼마 전 암이 폐로 전이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그. 그 후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항암 치료 부작용이 그를 더욱더 괴롭혀왔다.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냈던 그에게 비타민 요법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입안이 하고 햇바닥하고 헐었거든요. 항암하고 방사능 독해가. 그러고 비타민 이걸 하고 나니까 그 현상이 사라졌어요. 이게 입이 헐고 막 밥 먹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 현상이 없어지더라고요. 사살사살 없어져 버려요. 비타민 고용량 요법이 암 환자에게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제 말기 암 환자에게서 비타민 고용량 주사 요법을 하니까 생존 기간이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나더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최근에 고용량 비타민 주사가 암 환자들의 회복을 돕고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올해 52살인 이성일 씨. 위암 판정을 받은 그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비타민 요법을 받고 있다. 항암할 때는 항암 부작용이 확실히 줄어들고 거의 없다시피 했고 구토 증세나 구내염 같은 거나 항암 끝나고 나서는 비타민 주사를 맞으면은 활력이 생깁니다. 활력이 생기고 몸이 좋아지니까 입맛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회복도 빨리 되는 듯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성일 씨. 비타민 요법으로 효과를 본 이후 집에서도 꾸준히 비타민을 챙겨 먹으며 관리를 하고 있다. 제작진에게 서류 봉투를 꺼내 보이는 그. 예전 위암 판정을 받았을 당시 소견서다. 그 후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말초신경염까지 찾아왔으나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증상이 많이 완화됐다고 한다. 매일 아침마다 비타민을 먹고 있다는 이성일 씨. 저 같은 경우는 항암 부작용인 말초신경염이라고 그게 가장 지금 심한 부분입니다. 그게 아직도 한 2년여 항암 시작한 지 지금 2년 지났는데 아직도 한 20% 정도는 지금 말초신경염 부작용이 남아있고 다른 부분들은 비타민C 도움으로 받아서 그런 듯 싶은데 거의 다른 항암 부작용은 저는 설사나 변비, 구토 이런 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비타민. 과연 비타민의 효능은 어느 정도일까? 야, 이렇게 비타민의 효능이 많은지 몰랐어요. 네네, 교수님도 이미 네. 많이 드시고 계시던데요. 아까 주사도 맞고 계시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네, 예. 네. 아니, 비타민 주사 이게 정확히 어떤 치료가 되는 건가요? 네. 비타민 주사요법의 주성분은 비타민 C입니다. 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이제 항산화 물질인데요. 네. 이 고용량 주사로 투여하게 되면 항염증 작용뿐만 아니라 이 항암 작용도 하게 됩니다. 비타민 고용량 주사요법이란 이제 비타민 C를 하루 섭취 권장량보다 이제 50배에서 이제 100배 이상을 혈관으로 이제 직접 투여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적용 대상은 네네. 암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감기 환자, 네. 아토피,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이런 환자들에게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경구 투여보다 치료 효과가 아주 빨리 나타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빠르게 효과를 얻길 원하는 분들은 비타민 주사. 주사요법으로 하시는 게 낫죠. 예, 그렇군요. 근데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까 뭐 50배에서 100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만성 피로 환자의 경우에는 네. 이제 비타민 C가 한 10g, 음. 저기 이제 1000mg 많네요. 정도. 야. 우리가 보통 뭐 1000mg 얘기하는데 이거 한 알에 10배가 1000mg 되어야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네. 그 암 환자의 경우에는 80g에서 이제 100g까지도 이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양이네요. 예. 아까 저희가 그 VCR로 이렇게 볼 때 네. 암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그 비타민 주사를 이렇게 맞으시는 걸 봤는데 그렇죠. 물론 이분들이 이제 비타민으로 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를 따로 받고 계신데 그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이제 그렇죠. 비타민 주사로 해결을 하고 계시는 건 거죠. 예, 맞습니다. 항암 치료라든지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네. 이러한 이제 부작용들이 흔하게 많죠. 나타납니다. 힘들고. 네네. 첫 번째로 이제 신경 손상이 오기 때문에 네. 손발저림이라든지 예. 손이라든지 발에 피부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免疫力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백혈구 수치라든지 혈소판 수치가 이제 떨어질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장내에 점막 손상을 유발시켜서 이제 구강염이라든지 네, 구강. 그다음에 오심구토 이런 예. 증상들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비타민 C를 투여하게 되면 네. 이러한 부작용들을 많이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제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끝까지 마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호소하시던 분들에게는 네. 정말 희소식이 됐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그 분들 말고도요. 네. 예. 다른 사례들도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진을 보시면 네. 왼쪽 사진은 예. 경구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이제 손발에 껍질이 벗겨져 있네요. 계속 벗기지 그러니까요. 네. 때문에 이제 네. 따갑고 이런 네. 증상들이 있으신 여자분이 예. 있는데요. 네. 이 비타민 주사요법을 2회 단 2회만으로 보존된 양상을 많이 보였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예. 네. 이분 사진은 이제 네. 항암 주사제의 부작용이 심해서 제대로 걸어 다니지를 못해서 예. 입원해서 이제 비타민 주사요법을 하신 분인데요. 예. 이 사진을 보시면 손발의 껍질이 심하게 벗겨져 있고요. 예. 그런데 10일 만에 비타민 주사만으로 이제 완치가 되어서 입원을 하신 분입니다. 아유, 예. 다행입니다. 아니 곽동원 선생님. 네. 곽동원 선생님도 가정의학과 네, 네. 선생님이잖아요. 네. 왜 알려주지 않았어요? 비타민 C, 이 비타민 주사가 이렇게 좋다는 거. 이렇게 네? 훌륭한 분이 나오셔서 언젠가 네.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릴 걸 알고 있었으니까. 아니 그때 쏙쏙. 우리가요. 그러면 예. 당장 방송 끝나고 네. 우리 둘이 손잡고 찾아가서 비타민 주사를 한번 음. 맞으러 갈까요? 옆에 들어 누워서 같이. 근데 누구나 다 저희가 가서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예, 특정 환자 뭐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예, 네. 뭐 오시면 맞으실 수 있죠. 네. 예, 다 맞으실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라든지 뭐 아토피, 간염 이런 경우에도 이제 투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암 진단 당시에 이제 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예. 암 치료에 이제 항암 치료를 병행을 했는데도 항암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네. 이제 이 단독으로 이제 암 치료와 이제 통증 완화 목적으로 이제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예. 두 번째로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시켜 주는 목적으로 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건 그러면 이렇게 비타민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이분들이 정말 수명이 연장이 되나요? 사진을 보시면 네. 일본 후쿠오카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네. 비타민 고용량 주사요법을 시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네. 네네.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예. 저용량으로 비타민 C를 투여한 그룹이고요. 네. 그다음에 파란색이 이제 고용량으로 투여한 그룹인데요. 네. 생존율을 보시면 저용량으로 투여 시보다 고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생존 기간이 훨씬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C는 체내에서 이제 암 성장을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 연장에도 이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저도 의사다 보니까 제 네. 몸으로 가끔 실험을 해보는데요. 네. 네. 비타민 C를 제가 아까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3,000mg, 4,000mg 정도, 그러니까 3알 내지 4알 정도를 먹으면 괜찮은데 6알까지 제가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예. 설사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지금 주사로 맞고 계신 거잖아요. 어. 예. 이분들 괜찮아요? 보통 이제
경구 제제로 복용하게 되면 예. 바로 장 점막에 이제 자극이 되게 됩니다. 예, 비타민 C는 예. 산성을 띠기 때문에 네. 예, 과량 복용할수록 이제 장에 자극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사 제제로 투여하게 되면 네. 장에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혈관으로 직접 이제 투여를 하기 때문에 네. 장 자극은 훨씬 이제 줄어들게 없이. 된다는 거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너무 많이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결석에 뭐 돌이 생긴다는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네, 올라갈 그 수 얘기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시금치를 장기간 먹었을 때 생기는 결석률보다 훨씬 낫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안전하다, 안전하게 예, 드실 수 있겠다. 그만큼 네. 결석률이 높지는 않다는 네. 얘기죠. 예. 그런데 비타민 C를 많이 복용하면 네. 소변으로 다 빠져나간다면서요? 예. 아니 그거 알면서 그럼 뭐하러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바보 아니에요, 바보?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와 C의 경우에는 네. 우리 몸이 네. 이제 세수대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비타민 제제를 이제 고용량으로 복용을 한다. 한마디로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흘리면 네. 바로 이게 물이 다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세수대야만큼 남아 있고. 고이고 나서 네, 네. 넘치게 되면 이것들이 네, 네. 이제 그렇죠.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예. 필요한 만큼 세수대에 쓰고. 채이고 나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게 비타민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예. 어떻게 된 건가요? 다이어트와 비타민의 비타민. 관계? 네, 네. 예. 외래에서 이제 네. 비만 환자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예. 흔히 이제 물만 먹어도 살이 찌신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얘기하죠. 예. 실제로 이제 물만 예. 먹는다고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B군이 많이 부족하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 야채를 네. 익혀 드시면은 그 안에 있는 비타민 B군들이 많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채소가 그죠? 네, 네. 그만큼 이제 많이 익힐수록 비타민들은 다 파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네.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 있었다. 아. 그럴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몰랐던 얘기네요, 그죠? 예. 이러한 이제 비타민 B군은 네. 우리 몸에서 이제 신진대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신진대사가 되지 않아서 지방 분해가 이제 억제가 돼서 아무리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도 네. 이제 그만큼 살이 안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비타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아닌가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용성 비타민인 경우에는 과량 복용하더라도 우리 몸에 쓰이는 만큼 쓰이고 나서 나머지는 일정 시간이 되면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부작용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용성 비타민 경우에는 과량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간 기능에 이제 손상을 입힐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이제 탈모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비타민 A와 E의 경우에는 천연 비타민이냐 아니면 합성 비타민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비타민 성분을 이제 이 천연 성분으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타민 A와 E의 경우는 천연 비타민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먹는 비타민 B, C 뭐 이런 거는 천연으로 안 먹어도 되는 걸까요? 비타민 B와 네. C 그리고 엽산 이런 경우에는 예. 천연보다도 네. 이제 네. 합성의 비타민이 더 순도가 더 높고요. 오. 오히려 더 그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네. 굳이 천연으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연령별로 상황별로 이렇게 좀 설명을 네, 좋습니다. 드렸으니까 예, 교수님이 한번 어떤 해볼까요? 걸 드시면 좋을지 네. 대답을 해주십시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60대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서 내가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요즘 네. 근육의 힘도 떨어지고 이래서 뭔가 치매도 좀 예방이 되고 힘도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비타민 드시면 좋을까요? 치매 예방이라든지 기억력, 뇌기능 개선에 이제 비타민 E와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제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여기서 이제 오메가3는 이제 등푸른 생선이 맞는데요. 네. 오메가3가 고지혈증 치료뿐만 아니라 혈관을 깨끗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뇌기능 네네.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육 피로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마그네슘이라든지 그다음에 예. 비타민 D, 칼슘 제제를 같이 복용을 하시면 예. 이제 네.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곽동원 선생님이나 네. 저처럼 중년, 50대, 40대, 예. 이분들은 한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도 많이 그러니까요. 하시고 이제 뭐 지금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거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거 추천해 40대, 주시겠습니까? 50대를 위한 비타민. 네.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예. 예,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면역력 증강에는 비타민 C와 그다음에 아연, 마그네슘 제제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이제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C와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B 복합제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수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동안 네.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고 이 수능 대비해서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는 수험생들, 수험생들.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제 예. 힘도 다 빠져 있거든요. 어떤- 이런 친구들 뭘 좀 그러니까 먹이면 비타민. 좋을까요? 네. 집중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 비타민 E와 마그네슘 제제를 복용하기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로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C라든지 그다음에 비타민 B 복합제를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령별로 알아봤는데요. 예. 여러분 비타민이 알약 속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음식 속에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 닥터의 밥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닥터의 밥상. 오늘은 비타민이 풍부한 열무밥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신선한 열무를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칩니다. 데친 열무를 곧바로 찬물에 씻어준 뒤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씻은 살을 밥솥에 넣고 데친 열무와 녹차가루, 소금, 그리고 물도 적당히 넣어줍니다. 센 불로 끓이다가 뜸을 들이면 열무밥 완성! 얼마나 맛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열무밥은 이렇게 하면 정말로 맛있습니다. 아주 돌아갔던 입맛도 싹 돌아오는 정도로 맛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간장 같은 걸 만들어서 입맛에 따라서 만들어서 먹어도 되지만 약간의 소금 간만 해놓으면은 맨입에 그냥 그대로 순수한 자연의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로 좋습니다. 열무나 무청이나 무쓰레기 같은 경우는 비타민도 많이 가지고 있고 노화도 예방하는 작용을 합니다. 정말 담백할 것 같죠? 만드는 과정도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도 비타민이 풍부한 열무밥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야, 열무밥이에요. 열무, 녹차, 뭐 비타민 네. 딱 보이네요. 네.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비타민 A가 네. 풍부한 음식에는 달걀, 당근, 멜론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D는 예. 육류와 콩, 두부, 그리고 맥주, 역시. 소모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콩이 그죠? 예. 네. 그리고 그리고요. 비타민 C는 네, C는요? 이제 오렌지, 귤, 토마토, 그리고 고추 등에 많이 들어 있는데요.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에는 네. 이제 우유, 치즈 등의 이제 유제품에 많이 들어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비타민 E의 경우는 이제 생선, 네. 달걀, 땅콩, 올리브유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비타민 K의 경우에는 푸른 채소에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 영양제라고 얘기하는 이 비타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친숙하게 지내다 보니까 몰랐던 것들도 많았고요. 뭐 부작용이라든지 그죠? 예. 지금이라도 여러분 몸에 맞는 제대로 된 비타민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가정의학과의 최종순 교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